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만형입니다. 요새 서킷이 굉장히 붐벼요. 그래서 이거 리뷰를 찍고 지금 여기 차주님한테 또 빌려와가지고 지금 서킷 날짜를 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우디, 현대 이쪽에서 서킷을 2주 동안 인제해서 빌리는 바람에 그래서 리뷰 찍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한계 주행, 서킷 주행이 굉장히 보여드리기가 힘들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영상 5도인데 노면은 따뜻하고 기온은 이런 날 차가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얼마나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차들이 많아서 일단은 기록부터 좀 내놓고, 그리고 차 많을 때 주행 감성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장비를 바로 다 해제를 한 이후에 헬멧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저한테 이버모, 꽃버모, 유현진 얼굴을 이렇게 눌려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타이어는 미셸린 파일럿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와우, 이야, 잠깐 느낌으로는 오늘 기록 좀 나오겠는데요. 생각보다 좀 빠를 것 같아요. 많이.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좋고요. 좋은 게 뭐냐면 이 양쪽에 날개 있잖아요. 시트의 날개가 N9이라서 그런지 이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지금 많이 튀어나와서 제가 코너링을 꺾을 때 이 몸을 지지해 줄 때 굉장히 지금 이거 버텨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이날 제가 먼저 리뷰를 한 날, 그날 차주분께서 윈터 타이어가 꽂혀 있었는데 저희 또 서킷타라고 원래 타이어를 또 바꿔주신 부분 굉장히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탈출 스피드 6,500에서 변속됐고요.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까지는. 자, 일단은 1번 코너에서 지금 브레이킹을 좀 깊숙이 들어가 봤는데 차가 쓰질 않아서 일단 기록에는 굉장히 로스 타임을 많이 낸 상태예요.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 차량도 왠지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코너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자, 박스터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혔어요. 막혔어요. 벨로스터 터보 때보다는 그 전자제어가 걸렸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부분은 없네요. 확실히 N9이라서 그런지 또 막혔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포르쉐님,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기록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대로 제가 어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앞차량하고도 좀 막히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조금 아쉽네요. 좀 궁금했었거든요. 벨로서 터보하고 기록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N9과 벨로서 터보다 보니까 여러분도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차들이 정말 많아요. 안에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록은 아예 포기할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리뷰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벨로스터 터보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벨로스터 터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한 주행을 했을 때 그 브레이크 제어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제가 그때 탔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없어요. 지금 아이서티 N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제어라든지 언더스테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꾹 눌렀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아예 없어요. 자, 브레이킹 같은 경우 아이서티 앞에 지금 N인데 벨로스터 N이죠. 자, 앞에 난립니다. 지금 차도 많고. 지금 어떻게 달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서스펜션의 좌우로 눕는 코너링 느낌은 벨로스터는 약간은 말랑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느낌과 말랑한 느낌이 공존을 했다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드한 느낌이 나네요. 그러니까 서킷에서도 이 차를 타도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하지만 벨로스터하고는 느낌은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이거 세팅은 댐퍼 압력 세팅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은데 스프링 레이트 관련해서 이거를 좀 차이를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벨로스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벨로스터는 그러니까 뒤에 쇼크 댐퍼를 리번프를 조금 짧게 만들어 넣어서 리어가 하중을 앞에다 넣고 코너를 딱 들어갔을 때 리어가 털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세팅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서킷의 특화, 코너링의 특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세팅을 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벨로스터 N이나 그런 세팅이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일반 도로에서 벨로스터 N은 리어가 털리는 현상을 일부러 만들었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리어 좀 잡아주는 느낌, 확 하고 돌거나 그렇게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공도에서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칼질이라고 그러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리어가 털리는 느낌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고속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자, 여기서 자, 뒤꿈치 잡는 부분이 보이죠? 날아가지 않고 잡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결국은 고속에서 일반 도로에서 차선 변경 급하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해도 날아가지 않고 잡아준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둘의 세팅은 댐퍼 압력 세팅은 비슷하지만 스프링 레이트의 세팅이 다르고 쇼의 길이가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주행에 대한 것들이 약간 서로 다른 거예요.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는 당연히 이 차는 서킷에서는 벨로스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언더스티어, 언더스티어가 먼저 좀 버텨. 이 언더스티어가 나는 이유는 진입대 언더스티어는 뒤쪽이 차를 잡아주기 때문에, 흐르지 않고 잡아주기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벨로스터는 초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뒤를 싹 흘려준단 말이에요. 그걸 흘려주면서 코너의 선의 각도를 만들어주는 현상들을 해주는데 이 녀석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서킷의 기록은 빠질 거예요.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벨로스터보다 이 녀석을 탔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을 있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속 로직은 확실히 바뀌긴 바뀌었어요. 변속 로직은 그러니까 전에 가지고 있던 미션, 그러니까 DCT 방식의 현대자동차에서 말하는 DCT는 DCT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지껏 말은 DCT야, 만든 것도 DCT야. 하지만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던 건 듀얼 클러치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토 미션 중에 조금 빠른 차, 그 정도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듀얼 클러치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시프트업이 굉장히 빨랐어. 하지만 딱 안 좋은 건 이것도 이렇게 다운시프트가 안 돼요. 예.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다운시프트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로직 자체를 조금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내구성 부분에서 이런 서킷을 타거나 좀 더 위험한, 험한, 좀 더 강력하게 주행을 했을 때 미션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도 AS죠 결국은. 현대에서 AS를 들어오면 안 되니까, 미션 가지고 계속 트러블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다운시프트를 제어를 걸어놨다는 얘기인 거죠. 이 제어를 걸어놨다는 거는 결국은 험한 주행은 하지 마라. 하게 되면은 AS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 현대자동차의 현대 파워텍에서 만든 DCT가 아직은 해외에 있는 듀얼 클러치보다는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에 가지고 있던 듀얼 클러치의 그 성능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행적으로 거동을 딱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평가는 언더스티어가 조금 강한 뉴트럴입니다. 거의 개언더 차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랜만에 서킷에서 또 했는데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환경이, 이제는 서킷이 이렇게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중간중간에 포르쉐 그 노란색 그 박스터 차주님, 그리고 중간에 좀 제가 조금 슈어를 좀 격하게 해가지고 좀
제가 혹시나 주행하시는데 너무 불편을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서킷 주행에서는 서로 간에 잘 맞춰가지고 에티켓 잘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평입니다, 여러분. i30 N9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벨로스터 N 같은 경우 나오기 전에 이미 i30N이라는 거를 이미 수입차 시장에선 이미 만들어진 상태고, 국내에는 i30N이 출시가 아예 되지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서킷에 오기 전까지는 사실 일반 도로에서는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수동인가요? 이 질문이 굉장히 조금 안 맞을 정도로 미션에 관련된 로직 부분도 굉장히 좀 빨라졌고, 시프트 다운도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일반 도로에서 굳이 수동을 타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오늘 서킷에서 한계 주행을 해보니 전체적인 기술적인 거는 완벽하게 개발되진 않았지만 로직을 조금 더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대에서도 N이라는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일반 도로에서만 어느 정도 올라가기만 해주고, 한계 영역대에 오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좀 무색해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말 그대로 N은 아니에요. 그냥 N9일 뿐인 거죠. 벨로스터 대비 조금 다른 성향을 보여줬어요. 벨로스터 터보는 전륜차의 가장 문제가 되는 언더스티어 현상을 쇼겁쇼바의 리어 쪽의 리범프 세팅을 좀 바꿔서 리어가 좀 흐르는 이런 세팅을 했다면, i30N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의 안정적인 주행, 그러면서도 쇼은 조금 단단한 느낌, 이런 주행들이 서로 좀 다른 성향을 보이지 않나 싶고요. 좀 더 편안함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녀석이 조금 더 벨로스트에 비한다면 약간 세단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하드한 느낌을 가지고는 있지만 스포츠성을 좀 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적인 차로도 쓸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젊은 아빠가 나는 가끔은 스포츠 주행적인 걸 좀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이 차량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차량 공간이라든지 거주 공간들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렁크 사이즈가 이 녀석은 해치백 타입이고,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제 세단 타입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해치백의 장점은 폴딩 도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고, 세단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내에서의 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어떤 짐을 실을 거냐에 따라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츠 성능에 관해서는 이 녀석이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많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을 거예요. 한 이틀 남았을까요? 이제 올해는 무술년, 내년은 기해년. 이상한 년 아니고 무술년, 기해년. 무술 이런 거 아닙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재밌고 좀 더 유익하고 또 저하고 또 케미가 잘 맞는 한 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또 재미를 또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가 아닌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말도 굉장히 잘 보내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